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5월달까지 가파른 상승이 나왔습니다. 갭을 동반한 상승이 나왔고 상승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3월 25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안랩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안랩 주가가 상당히 뜨거웠죠. 20만원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급등이 나왔는데,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 설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찌 보면은 동그라미 재단까지 합쳐서 2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국무총리로 내정이 되게 된다라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백지신탁 해야 된다는 부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백지신탁 주식 매도는 진짜 말 그대로 시장가로 그냥 매도를 하는 거고, 그리고 백지신탁은 이제 대신 팔아줄 주체를 찾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팔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지신탁을 하게 되면 안철수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는 주식에 대한 매수 매도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 보유는 안철수 씨가 하는 게 맞지만은 중요한 건 매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는 박탈당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주체가 백지신탁 주체가 팔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지신탁 같은 경우는 블록들 방식으로 시간에 걸해서 블록들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25% 물량을 가져가게 되면 이게 대주주가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대주주가 변경이 되게 되면은 보통 이게 M&A 이슈와 비슷하게 주가가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JP모간이 한지 외국계에서 매수를 많이 했었잖아요. JP모간이 5.38%까지 지분을 늘렸다가 0.79%까지 지분을 줄여버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단타 치러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안랩 46만 주 처분. 그래서 이게 어제 방송에서도 한번 모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건 조정시 매수가 아니라 이건 진짜 끝이 난 거예요. 이거는 따라 들어갔다가는 그냥 물리는 거예요. 물리는 거. 지금 분명히 21만 8,500원이 최고가잖아요. 여기서 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아마 잠이 안 올걸요. 오늘도 분이 안 풀려서 아마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매수한다고 해서 이게 수익이 날까요? 물론 여기서 짧은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첫 번째 방송에서 한성기업에서 말씀드렸듯이 단타에 자신 있는 분들은 분명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급등이 나왔다, 조정이 나왔네, 그러면 다시 급등이 나오겠지, 따라가야지 해서 물리는 분들이 나중에 종목 상담으로 이 종목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랩은 지금 JP모간도 이거는 결국 단타 치고 나왔다 봐야 돼요. 3거래일 만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5%에서 0.79%. 그럼 거의 여기서 샀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럼 거의 100% 수익 내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JP모간은. 그러니까 이 국무총리 설 얘기 나오게 되면서 뭐 백지신탁, 대주주 지분 매도, 그 다음에 외국계 창구 매수, 이거 여기에 혼역돼서 여기서 따라잡은 애들은 윗꼬리 잡히네, 도망가야지, 딱 팔고 나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산 사람들은 지금 피눈물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또 급등주의 안 좋은 말미가 또 보여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본인은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식시장에서 감성은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은 누군가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지극히 진짜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안랩 같은 경우 다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17만원 돌파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제 예상과 달리 17만 돌파가 된다라면은 그냥 빠져나오세요. 그냥 하늘이 막차 태워주는구나 생각하시고 나오세요. 저는 그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가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일단 준비한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코로나 때부터 이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해서 코로나에서 급락했던 부분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코로나에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작년 5월달까지 가파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원자재 가격 상승 모멘텀이 전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선반영되게 되면서 주가는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달부터 작년 12월달까지 조정을 거쳤고요.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제품 가격 인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영향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지 않고 버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38,000원과 뭐 4만원대 여기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또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단기 추세는 어쨌든 돌려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나게 났죠? 그죠? 그럼 1차 상승, 조정, 그리고 2차 상승.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한성기업도 제가 볼 때는 이 국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요 국면일 가능성. 제가 100번 말씀드려도 이렇게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네요. 그래서 한성기업도 요 국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닥 그렇게 조정시 매수를 권하지 않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서도 골든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3월달 초반에도 골든크로스가 나긴 했어요. 그죠? 골든크로스가 났지만은 거래량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골든크로스가 날 당시의 거래량. 그죠? 그래서 어쨌든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게 되면서 갭을 동반한 상승이 나왔고 5일선과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다시 상승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47,000원 부분까지의 반등을 노려보자. 지난 1월달 같은 경우도 어쨌든 47,000원 부분까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38,000원과 47,000원 구간 사이에 박스권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47,000원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38,000원과 47,000원 사이에 박스권 흐름을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47,000원은 지난 1월달에 고점을 보였던 자리고, 지금도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47,000원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7,000원은 1차 분기점이 되고, 그리고 또 1차 목표 주가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 히든 종목은 제품 가격 인상과 해외 증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상당히 단기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